도박에 마침표를 찍다. 본격 도박 타파 프로젝트 도박 엔딩 시즌 2.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방송 타짜 이성혁입니다. 네, 도박 소믈리 이천호입니다. 네, 이천호 선생님. 네. 오늘 이제 도박의 참견 시간인데 네. 계속해서 멤버들이 바뀌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국내 타짜 시간에 코르님을 특별히 모셨는데 네. 그 반응들이 아주 뜨거워서 저희가 이번에 코르님을 도박의 참견 시간에 네. 특별히 저희가 모셔왔습니다. 아, 도박의 참견이 반응이 뜨거운 건 맞습니까? 그거는 코르쇼의 코르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20년간 도박이라는 산을 정복하기 위해서 헤매다가 없다는 걸 깨닫고 하산하고 있는 코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우리 도박 엔딩계의 법륜으로 또 올랐습니다. 전곡을 콕콕 찌르는 전곡을 멘트. 톡톡 찌릅니다. 네. 동생이다 싶으면 바로 말 깝니다. 네. 네, 우리 정진우 씨 오셨습니다. 정진입니다. 반갑습니다. 주변의 반응이 뜨뜻미지근함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이렇게 나오시는 이유가 있다면요. 그래도 좋은 영향력이 될 수 있다면 맞습니다.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해서 나왔습니다. 아, 거의 성직자가 다 됐습니다. 멘트가 아주 좋아졌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도박 엔딩에 유일하게 살아남으신 분이죠. 네. 네, 도박 엔딩의 아이유 우리 나혜란 선생님 오셨습니다. 어서 네.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지난번에는 이제 도박의 경험이 없으셨던 분이 한 분 계셨지만 그렇죠. 오늘은 이제 양쪽으로 도박을 네, 도박 중독의 어떤 경험이 깊으신 분들과 함께 할 테니까 오늘 이제 깊이 있는 이야기가 중독이란 얘기가 참 이게 뭔가 참 불편하긴 하네요. 중독이란 얘기가. 지금은 아닌데 어쨌든 다음 회차에 또 말씀하실 거잖아요. 그렇죠. 저희는 항상 얘기합니다. 중독자. 예, 네. 예, 인정합니다. 네. 네. 중독자였다는 이야기가 우리 정진 씨 좀 불편합니까? 사실 그렇게 편하진 않아요. 편하진 않고요. 근데 이제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한데 네. 이게 실제로 우리 시청자분도 이거를 이제 불편해하시는 분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네. 이것도 이겨내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실제로 선생님, 근데 이제 중독자였던 이제 분들이 너 중독자였어라는 얘기를 계속해서 각인을 시키는 게 단도박에 도움이 된다고 볼까요? 볼 수 당연히 있을까요? 되죠. 돼요? 되죠. 음. 기분이 나쁠 수는 있을 것 같긴 해요. 네. 근데 기분이 너무 나쁘면은 제 생각엔 그것조차도 아직은 조금 그 테두리에서 벗어나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꽤 많이 시간이 지났는데. 5년이면 네. 5년이 끝난 거거든요, 사실. 5년이면 끝났다는 얘기는 굉장히 건방진 얘기입니다. 10년이 지났는데 다시 시작하신 분들 내가 봤거든요. 자, 코르님. 네네. 자, 중독의 과거에 있었던 분들이 지금 단도박 중이신데 네네. 너 과거에 계속 중독자였다는 얘기를 듣는 것 이것이 단도박에 도움이 된다고 봐야 물론 될까요? 스트레스는 받을 거지만 네. 저는 그래도 어느 정도 경각심은 갖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저도 10년 넘게 하다가 재발한 사람도 봤고 네. 저희 와이프도 지금 요즘에 그러더라고. 저한테 축구 좋아하는데 왜 축구 안 보냐고. 네. 근데 저는 그랬거든요. 나는 보면 또 어떻게 미칠지 모른다. 그런 얘기 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저는 워낙 지금도 방에 있다가 재발해서 튀어나온 사람들 맨날 보기 때문에 네. 항상 지금도 경각심을 느끼고 저도 뭐 죽을 때까지 그냥 한다는 생각으로. 네, 맞습니다. 오늘 사연이 이제 네. 중독자분들에게 좀 한번 그런 경각심을 한번 고민해 볼 수 있는 그런 사연인 것 같아서 맞습니다. 저희가 한번 이번 사연을 준비해 봤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사연에 들어가 볼 텐데 30대 청년이 이제 보내신 사연이에요. 역시 우리 정진우 씨가 한번 읽어주실까요? 5년 동안 스포츠 도박으로 2억 원을 이룬 후 2년째 도박을 끊고 있는 30대 청년입니다. 2년 동안 아주 소액으로 조절하면서 도박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지만 상담에서 중독 기질이 있는 사람은 단돈 1,000원의 작은 금액도 재발의 씨앗이 될 수 있다고 배워 아예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틀 전에 온몸에 똥이 묻는 꿈을 꿨는데 인터넷 찾아보니 로또 당첨 길몽이라고 합니다. 너무 기분이 좋아 로또를 사려고 하는데 상담 선생님이 중독자에게 로또가 재발의 씨앗이 될 수 있다고 얘기한 것이 마음에 걸립니다. 다른 건 몰라도 로또 사는 건 괜찮지 않을까요? 도박에 참견해서 알려주세요라고 보내셨네요. 정진우 씨는 로또를 혹시 좀 사시는 사본 편인가요? 적이요? 네. 사본 적이 많죠. 많다라기보다는 한 수십 번. 최근에는 거의 안 사시는 편인가요? 만약에 그냥 길 걸어가다가 갑자기 뭔가 반짝 이런 느낌이 나면 요거 길몽처럼. 근데 주머니에 현금이 있네? 네. 저는 원래 현금을 안 들고 다니는데 어. 이거는 운명이다 라고 해서 뭐 자동 10,000원 뭐 이 정도는 그
하죠. 반짝이라는 게 혹시 어떤 건가요? 온몸에 소름이 돋는 그런 뭔가 느낌이 있어요. 이게 좀 뭔가 될 것 같다는 예, 느낌. 그런 느낌. 그냥 필? 예, 그렇죠. 필이죠. 예. 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경우는 음. 사실 고민이라고 하기보다 음. 지금 일주일이 지나가기 전에 빨리 사야 될 것 같아요. 주말이 지나가고 나면 쉽게 얘기해서 우리 저기 석이 나간다라고 표현하는데 네. 석이 다 죽어버리거든요. 음. 빨리 사셔야 돼요. 지금. 로또 복권을 사도 된다라는 전혀 입장이시. 이거는 왜냐면 이거는 행운을 바라고 가는 거기 때문에 네. 5대5 싸움이 아니라 행운을 바라는 거니까 음. 전혀 저는 문제가 없어요. 도박과는 좀 거리가 네, 있다고 거리가 보시는 좀 거고요. 거리가 자, 코르님 어떻습니까? 코르님은 과거에 스포츠 토토 때문에 안 좋은 경험 때문에 축구는 아직 쳐다보지도 않거든요. 네네. 네, 이거 어떻습니까? 저는 로또도 안 보는데 이유는 저는 로또를 똑같이 해봤어요. 이 네. 사람처럼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도박 입문하는 과정도 비슷한데 나가는 과정도 비슷하거든요. 저처럼 도박을 끊을 때 이 도파민 공급을 받기 위해서 로또 한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결론은 뭐냐면 똑같이 가요. 로또도 결국엔. 제가 처음에 그거를 왜 했냐면은 꿈을 꿨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나와가지고 실제로? 저희 딸 둘을 안아준 거예요. 네. 제가 근데 꿈을 안 꾸거든요. 근데 그래서 저 로또 안 사다가 샀어요. 샀는데 그 조합을 뭐 문재인 대통령 뭐 생일부터 해가지고 저희 딸 생일 막 했잖아요. 네. 근데 정말 이런 거 있어요. 한 장에 30개 나오거든요. 30개 번호가 5,000원이니까. 네. 이게 번호가 1등이 안 나오는데 그 30개에서 1등이 나오는 거예요. 그 30개 안에서. 네, 그러니까 5등은 안 나오는데, 그러니까 조합을 잘했으면 내가 됐을 텐데 막 이런 안타까움이 있으면서. 비합리적 신념이 또 발동하는 그쵸. 거네요. 이제 그때부터 또 이제 조합수를 늘리면 되겠다. 그러니까 액수가 점점 커져가지고 나중에는 일주일에 거의 100만 원씩 샀어요. 로또를 네. 진짜 100만 원치 100만 샀어요. 난 중간은 없어요. 네. 이거 나중에 똑같이 되더라고. 이게 해보니까 계산을 해보면은 뭐 도박으로 있는 거나 이걸로 있는 거나 어차피 시간이 지나가면은 비슷해지겠다. 코로님은 아주 절절한 경험이 저게 얼마나 있으시네요. 비합리적인 얘기냐면 7개를 사가지고 번호를 다 다르게 하면은 42개 고를 수 있거든요. 그 번호는 1번부터 45번까지예요. 그러면 어차피 1등 번호는 다 나오게 되어 있어. 맞아요. 어떻게든 안 되는 거 맞아요. 네. 근데 어쨌든 간에 그때 이제 살 때는 어차피 도박한 사람들은 이제 머리가 이미 갔기 때문에 그 인지적 오류가 항상 있어요. 네. 이거는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다음에 이렇게 하면 할 수 있겠다. 이게 계속 돌아가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미 도박으로 이미 2억을 날렸다는 거는 네. 지금 이미 정상이 아니거든요. 정상이 아니다. 그러니까 정상이면 사실 이거 물어볼 이유가 없죠. 그냥 사면 되죠. 내가 고민 안 하고. 네. 근데 나도 이걸 사면 어떻게 될까 그걸 고민한다는 것 자체가 내가 머리가 이상할 수 있고 그렇게 갈 수 있다는 거 어느 정도 그렇기 때문에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변경하겠습니다. 저도. 바꿔.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네네. 하지 마세요. 정진우 씨, 네네. 오늘 좀 다르게 가야지 재미가 할 수 있어요. 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설득됐어. 저는 100만 원치 샀다 이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거든요. 어떻게 또 100만 원 살 수 있죠. 아니 아니 5대5 확률도 아니고 이건 네. 말이 안 되는 확률인데 좀 죄송합니다. 네, 어리석다는 느낌이. 100만 원에 놀라셨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은 저도 지금은 안 사죠. 미쳤죠. 그거는 네. 미쳤는데 그때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내가 하루에도 몇 천원씩 잃었는데 일주일에 100은 싸다. 싸다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냥 이거는 내가 보험 그냥 내가 고치는 비용으로 어쨌든 내가 마음이 조금 사고 나면 안정이 되니까. 네. 그래서 그냥 그 잘못된 행동이지만 계속 이런 식으로 온 거예요. 그냥 돈을 잃어도 도박을 치유하는 비용 정도로 생각하셨군요. 나중에는 그렇게 합리화를 하는 거죠. 네. 오늘 아무리 잃어도 나중에는 그래도 내가 이때보단 덜 잃었어. 이러면서 그냥 계속 하는 거예요. 그 이제 저희가 상담 선생님들은 로또가 재발의 씨앗이다라고 좀 강조를 하는 편인데 네네. 요거에 대한 의견은 어떠신가요? 그쵸. 왜냐면 하다 보면은 결국에 확률을 따지거든요. 이것도 나중에는. 그러니까 이게 황금률이 더 낮아요. 도박보다. 로또는 만약에 100억을 사면은 50억이 상금이고. 그렇죠. 예, 그러니까 나중에 하다 보면은 로또도 안 되는 거 알면은 도박이 낫네. 주식이 낫네. 그렇게 다시 된다는 돌아가요. 어떻게 해도 무조건 도박으로 가고 싶은 마음이 남아 있는 그쵸. 거네. 네. 그렇죠. 아이런 선생님, 네. 일단 이제 꿈으로 한번 가볼게요. 온몸에 똥이 묻는 꿈을 꿔가지고 이제 이거를 나한테 왜 사야 이상한 거 되겠다 라고 하셨는데 실제로 이 심리학적으로 네. 꿈과 이 현실과 이렇게 연결이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까? 있죠. 굉장히 있어요. 많죠. 있어요? 네, 굉장히 많고 네. 개인이 생각했던 것들이 꿈으로 해소되는 과정으로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낮에 무슨 열이 받는 일이 있었다. 네네. 그럼 밤에 꿈에 나올 수 있는데 근데 그게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 이성혁 씨가 오늘 너무 네네. 재수가 없다. 공격적으로 나왔다. 참 거치게 하지. 그렇다고 해서 내가 꿈에서 이 사람을
때리고 싶은데 때리는 게 죄책감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성역이 다른 걸로 변형돼서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가 있을까요? 뭐 원숭이 이런 거 나왔는데 내가 꿈에서 이역시 원숭이 막 때리는 꿈을 꿔요. 알고 보면은 내가 낮에 이성역이 미웠는데 그게 꿈에서 해소된 거죠. 아 직접 때리는 것도 내가 그거 좀 그러니까. 그러니까 꿈이라는 거는 절대로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꾸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좀 생뚱맞은 꿈이 많은 이유가 다 이유가 있는데 자기가 이성적으로 해결을 하기에는 굉장히 죄책감이 있거나 부담스러운 거를 이제 변형시켜서 꾸는 거죠. 그럼 저 오늘 저녁에 원숭이 나오는 거 제가 좀 궁금한 게 그럼 나이런 쌤 얘기를 들어보면 이 사람은 어찌됐건 자기가 이렇게 돈을 좀 벌고 싶다, 도박하고 싶다는 욕구가 있으니까 이런 꿈이 그쵸. 나왔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건가요? 아까 코르 씨께서 이야기 주신 것처럼 이분은 기본적으로 아직 자기가 완전히 끊었다는 확신이 자기 확신 자체가 없는 거예요. 네. 그게 있으면 우리 여기 도파민 눈에서 빠진 분처럼 로또를 사도 된다라고 아무런 의심의 여지가 없었겠죠. 근데 자기도 이제 이걸 사는 게 재발의 씨앗이 될 수 있다는 걸 의식적이나 무의식적으로 알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것들을 걱정을 하시는 것 같고 또 굉장히 빌미를 찾고 있잖아요. 똥에 묻는 꿈이 좋다. 아니 좋다고 생각하면 사면 되는데 왜 그렇죠. 불안하겠어요? 자기가 또 재발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 결론은 이게 어떤 로또든 아니면은 뭐 주식이든 어떤 플랫폼의 문제가 아니고 사람의 문제다. 네. 두 분은 단도박 중에 조금 이제 특이했던 꿈이나 뭐 참으면서 어떤 특이했던 꿈 같은 거 꿔보신 적 있으실까요? 정말 열렬하게 힘들 때. 이런 말씀 좀 드리기 그렇지만 네. 그 극단적인 힘들었을 그 유학 시절이라고 표현을 할게요. 유학 네. 시절. 그 시절이 와요. 꿈으로. 네. 그러면 너무 힘들어요. 어. 그러면 잠을 깨면 이제 와, 내 진짜 다시는 꾸기 싫다 이거 미치겠다. 근데 그 꿈이 아까 전에 그 말씀하신 것처럼 도박을 하고 싶었는데 하면 그렇게 될 수 있다라는 게 나타난 건가? 아무튼 도박에 대한 걸 어디 카지노를 가고 이런 꿈은 아니더라도 네. 그 힘듦. 유학 생활이 굉장히 힘드셨나 보다. 그 유학에 대한 트라우마가 남아 있는 것 같아요. 네. 우리 보통 이제 학교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런 그러니까. 사람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코르님 같은 경우에는 단도박 중에 네네. 굉장히 좀 이 꿈을 꿔서 굉장히 힘들었다거나 아니면 그쵸. 굉장히 특이했던 꿈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저도 꿈을 꾸면은 진짜 꿈을 거의 안 꾸는데 꾸면 항상 결론까지 나서 꿔요. 그러니까 일어나요. 그러니까 도박해서 땄다 뭐 이런 꿈이 아니고 항상 꿈이 결말이 안 좋더라고요. 뭐 이혼을 했거나 뭐 자살을 하는데 깨었거나 이런 꿈을 항상 꿔가지고 아 역시 깨 나서도 아 그래 하면 안 돼. 네, 다행이다 꿈에서 다행이다 약간 그냥 꿈을 하는 가위처럼 도박을 하는데 아 이거 하면 안 되는데 이 느낌이 꿈에서 있었는데 가위처럼 눌린 것처럼 계속 하는 거예요 도박을 깔 때까지. 근데 결국 다 잃고 그러니까 깰 때는 이미 모든 게 끝나서 깨더라고요. 그래서 다행히 뭐 이렇게 대박 꿈은 없었고 그 이후로는 안 좋은 꿈 대박 꿈이 없는 게 정말 다행이에요. 악몽처럼 아니, 그러니까 그런 말이 있거든요. 꿈의 설계자는 자기 자신이다. 어. 그러니까 결국은 그 꿈을 꾼다는 거는 자기가 어떤 그 마음을 갖고 있다는 건데 저는 뭐요? 자기 자신을 용서할 수가 없는 거지. 그런 것들을. 그러면은 도박 한참 하실 때 네. 어떤 대박 꿈 같은 걸 꾸고 도박장으로 가셨던 기억은 있습니까 혹시? 대박이라기보다 그냥 내가 오늘 건 경기가 꿈에서 결과가 나와요. 네. 네, 생각하지 그게 않으니까 그게 보다 자니까. 맞나요? 그렇죠, 맞죠. 꿈에서 많이 그래요? 맞죠. 네, 근데 이제 꿈에서 맞았다. 아, 꿈에서 근데 맞았다? 딱 깨면은 아 꿈이네 이거. 그러니까 그때는 이미 음. 꿈의 설계자인 이 코르 씨가 나는 뭔가 될 것이다라는 생각이 있으니까 그런 꿈을 꾸는 거고 지금은 여튼 내가 그거 다시 가면 망한다. 이런 생각이 있으니까 이제 그런 꿈을 꾸는 거고 이 두 분들은 여튼 이제 지금 안전지대로 어느 정도 오신 것 같아요. 일단은 이분이 좀 위험한 게 이제 꿈에 이렇게 핑계를 대고 있다는 거죠. 이게 본인이 로또를 그냥 사고 싶은데 그냥 사고 싶다, 로또 하고 싶다라고 얘기하면은 이제 그 명분이 충분치 않으니까 나 꿈 좋은 거 꿨는데 사도 될까요? 약간 이런 식으로 그쵸. 명분을 찾는 것이 아닐까요? 명분을 찾고 있죠. 이 명분이 없다 아닙니까 명분이. 뭐든지 빌미를 찾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분은 아직 그 마음을 못 씻었기 때문에 어떤 좋은 일이 생겨도 또 다른 거라도 이렇게 갖다 붙일 수 있는 여지가 아직은 남아 있는 분인 것 같아요. 요거는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상담을 하면서 그런 게 되게 많거든요. 처음에는 돈을 많이 잃었을 때는 제가 중독이라는 걸 인정을 해요. 근데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이제 조절이 되지 않을까라고 이제 조절 욕구가 이제 살살 올라오는 네. 그런 시기 정도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조절하면서 뭔가를 할 수 있을 것 그렇죠. 같아요. 저는 이제 이 중독의 핵심은
이 자기 조절 능력을 어떻게 자신이 바라보느냐가 핵심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근데 한 단도박 2년 되면 내가 조절할 수 있다는 욕망이 아주 많이 올라오는 시기라서 이 사람 지금 말 그대로 소주를 매일 밤마다 먹어서 알코올 중독, 간암, 말기 판정 받았는데 좀 안 먹다가 이제 맥주는 괜찮겠죠?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술을 알코올은 어떤 것도 먹으면 안 되는 사람이 이건 괜찮겠지 하고 접한 그런 느낌이라서 저게 아주 정확한 비유인 것 같아요. 진짜 해안이 있으시네요. 아니 진짜 해보신 분은 맞긴 맞아요. 네, 해보신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야 됩니다. 생생하네 진짜. 보통 이제 저희가 단도박 하는 동안 이제 도박 말고 다른 재밌는 걸 찾으라는 얘기를 하는데 취미를 뭐 들여라 이런 얘기를 하는데 다른 걸 다 해봐도 재미가 없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나마 로또 쪽으로 이걸 하면서 도박에 대한 생각을 좀 끊겠다 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이것저것 다 막으면 오히려 더 크게 도박 쪽으로 터질 수 있으니 살짝 바람 빼듯이 이렇게 로또 쪽으로 힘을 좀 빼면 어떻겠느냐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연 선생님? 우선은 말이 안 될 것 같긴 해요. 말이 안 됩니까? 말이 안 될 것 같긴 하고 왜냐면 그게 되는 사람이라면 애초에 이 뭐 좀 죄송하지만 중독자가 되지 않았었겠죠. 네. 괜찮아요. 힘을 뺀다. 네. 다른 걸로 살짝 돌아간다. 다 말이 안 된다. 다 나한테 말이 오면 안 되는 족족 중독의 시작에 고리가 되는 거죠. 제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고민이 되는 게 이제 이렇게 상담을 오시면 지금 말씀하신 딱 그거예요. 사실 도박에서 굉장히 큰 이 도파민 호르몬이나 큰 쾌감이나 이런 맛을 짜릿한 걸 받기 때문에 사실 웬만한 거에서는 그거를 대체할 수가 없거든요. 근데 사람한테 사실은 그렇게 짜릿한 맛을 본 사람한테 또 몸이 건조하게 살라는 것도 또 굉장히 고문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요거는 코로님의 이야기 한번 들어보죠. 그러니까. 돌아보면은 몸도 되게 안 좋아했을 거고 그리고 주변 인간관계도 다 이루어져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런 걸 이제 다시 도박하기 전으로 돌리는 거를 첫 번째로 생각하고 도박 끄는 것 자체를 그냥 행복으로 삼아야 돼요. 힘든데 느껴져요. 나중에는 정말 내가 다 잃었다고 생각한 사람들이 내가 다시 열심히 사니까 돌아와주고 날 다시 믿어주는구나. 그리고 일도 내가 열심히 하니까 정말 인센티브 더 받고 돈도 더 월급이 더 올라가는 거야. 이거를 천천히 올라가는데 그 천천히 올라가는 거를 느끼고 그거를 그냥 받아들여야 돼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나연 쌤 얘기한 대로 도파민을 다른 쪽으로 확 대체하는 방법이 있고 하나의 방법은 도파민이 안 나오는 그런 생활을 참고 견디는 훈련을 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 것 같아요. 소믈리님이 후자죠. 금욕생활.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 전자도 필요한데 이 후자 참는 훈련을 안 해보면 언젠가는 이게 다른 거에 지치면 다시 또 돌아오기 때문에 저는 뭐 이것도 좋은데 참고 견디는 훈련을 해봐야 나중에 어느 정도 견딘다. 그래서 저는 이게 답답하고 지루한 삶인 건 알지만 그래도 한 2, 3년간은 좀 훈련이 좀 필요하다 이런 의견을 좀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시청자들께서 여러 가지 옵션 중에 한번 판단해 보셨으면 한 가지는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면은 예를 들어서 밥을 먹는데 내가 정말 이제 도박을 안 하고 와이프 눈을 바라보면서 애들 눈을 바라보면서 밥을 먹으면은 진짜 딱 눈물이 정말 흘러요. 주르륵 진짜. 내가 여태까지 뭐 한 거지? 그러니까 애들이 항상 저한테 뭐 놀아줘 이러는데 항상 제가 막 경기하고 이럴 때는 이거 봐야 되니까 아빠 일해야 된다 그러고 방문 잠그고 막 경기 봤거든요. 근데 나중에 그런 게 다 아무 소용도 없고 결국 돈을 잃었고 시간은 가서 애들은 컸고 이제 이런 거를 너무 이제 후회하면서 다시 이제 애들을 바라보면은 내가 도박 때문에 이 사람들 멀리 했구나 배척했구나 이제 이런 생각들을 내가 깨달으면서 그런 정말 작은 행복이에요. 제가 예전에 처음에 일을 시작할 때 복싱 체육관에서 코치를 했어요. 진짜 적은 돈으로 받고 근데 몸으로 움직이는 일을 하고 싶어서 코치 생활을 하면서 돈은 조금 적게 벌고 근데 생활이 안 되니까 그때 어떤 생각을 했냐면 그러면 일을 좀 더 하자. 그렇게 해서 방송을 시작하고 방송을 시작해서 사연들도 얘기하고 그러다 보니까 생각할 틈이 없어요. 생각할 틈이 없고 그 다음에 방송이라는 것 특징 자체가 사람들하고 얘기니까 위로가 되어주고 응원해주는 아까 전에 애기들의 쳐다보면서 눈물을 흘렸다는 거에 그 감정에 너무 공감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 내가 여기서 한 번 더 그런 짓거리를 하면 나는 두 번 다시 일어날 수 없는 사람이고 회생될 수 없는 사람이다. 여기에 배신을 하면 난 인간이 아니다 라는 걸 자꾸 혼자서 생각하다 보니까
어느새 그 마음 자체, 도박이란 그 마음 자체가 사라지면서 아예 없어지는 것처럼 느껴지는 어떠한 시기가 딱 오더라고요. 일단 그 전에 우리 이제 정진우 씨는 복싱 하셨나요? 네, 어릴 때 운동했습니다. 네, 제가 까본 거는 사과의 말씀드립니다. 네. 그 주먹은 사람 때리는 데 쓰는 건 아닌 거죠? 전화기 원숭이만 때리겠습니다. 그 가족과 그 아까 말씀이 나와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 어떤 사람이 있는데 그 아저씨는 로또를 1회 때부터 여태까지 한 번도 안 빼놓고 7억을 사 모은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 지금 현재 가족이랑도 이별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자기는 너무 운이 없는 사람이다 자책하면서 그 아이컨택이라는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거기 나와가지고 그 1등한 사람을 한 번만 만나게 달라. 그래서 그 사람한테 하는 말이 뭐냐면 나 신발 한 번만 달라. 자기 기운을 한번 받고 싶다. 그 말을 하더라고. 근데 이제 그 사람이 이제 1등한 사람이 해준 말이 나는 지금 가족이 없다. 근데 1등 된 거 아무 소용이 없고 돈도 없고 근데 당신은 가족이 있지 않냐. 당신이 내가 뭐 신발 주는 건 문제가 아닌데 그러지 말고 다음 주에 로또 살 돈으로 가족이랑 밥 한번 먹어라. 이런 솔루션을 줬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정말 자꾸 그 사람은 끝까지 가족이랑 돌아가려는 생각을 로또로 하려더라고요. 그렇게 돈을 잃었는데도 결국 내가 1등이 돼야지 가족이 만나줄 거다. 그게 아니거든요. 내가 지금이라도 로또를 안 하면은 만나줄 수 있을 건데 그러니까 그렇게 너무 방법을 도박으로 잃은 돈을 자꾸 도박으로 찾으려고 하지 마시고 이게 아닌 걸 알았으면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돼서 다르게 행동해서 길게 보시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도박을 끊는다는 의미에 대해서 잘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도박을 끊는다는 거는 네. 단순히 도박만 안 하는 게 아니라 이 사연처럼 과연 내가 돈을 어떤 방법으로 벌 거냐, 정말 열심히 일해서 벌 거냐, 아니면 행운을 기대서 뭔가 할 거냐, 이런 게 저는 도박을 끊는데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네. 이 시간을 통해서 혹시 본인이 노력은 하지 않고 뭔가를 얻고자 하는 욕심은 없는지 네. 한번 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단순히 로또 해도 될까요, 안 될까요? 이런 이제 고민이셨는데 네. 이 속에 숨은 의미, 또 숨은 심리까지 파헤치면서 또 풍성한 이야기가 나왔던 것 같습니다. 네. 풍성한 이야기 나눠주신 세 분께 다시 한번 감사 말씀 드리면서 오늘 도박의 참견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네.